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죠. 모든 분들이 건강은 다 원하시는 것이고 또 장수를 원하니까 이 보시면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여러분들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미국인의 만성질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이퍼텐션이 고혈압입니다. 오베시티가 이게 아마 비만일 겁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미국 성인의 만성질환 비율이 고혈압이 50%, 비만이 40%, 당뇨병이 15%, 신장질환이 10%, 천식이 8%,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5%입니다. 한국 성인하고 뭐 그렇게 여러분들 차이는 안 나네요. 미국이 고혈압이 좀 많네요. 한국은 자료를 구하기가 좀 힘든데 한국 순위도 한국 성인의 만성질환이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혈중, 비만, 천식, 탑5 이런 건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미국의 기대 수명이 많이 낮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 이 붉은색이 미국의 기대 수명입니다. 낮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심장질환일 겁니다. 심장질환 이런 붉은색이 미국입니다. 다른 비교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높죠. 이건 비만하고도 이러면 연결이 될 겁니다. 이게 서브스턴스 유스가 아마 제가 볼 때 약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그냥 극단적 선택하는 것이고 선진국 치고는 여러분들 그렇게 수명질이 이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게 비만이지 않습니까? 비만 1990년 이래로 비만의 미국 성인 비중 미국 성인들의 비중 그 미국 성인이 이런 비중이 100% 이상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당뇨입니다. 당뇨 이거는 고혈압 고혈압은 별로 변함이 없고 여러분 그다음에 이걸 보시게 되면은 매일 섭취하는 칼로리량입니다. 미국하고 영국이 굉장히 높네요. 그 칼로리 가운데 여러분들 사용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 비만이나 이런 쪽으로 갈 거니까 캐나다, 스웨덴, 독일, 프랑스, 멕시코, 스페인, 이태리 이제 주치의를 하는 성인의 비중 네덜란드가 높네요. 미국은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비만하고 당뇨병 비중이 이렇게 비중이 높은데 식습관하고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식음료 당분 섭취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코카콜라 이런 게 다 당분이지 않습니까? 당분이죠. 식습관을 개선해야 되는데 의사분들은 식습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별로 없죠. 식습관을 개선을 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또 보면은 뭐 요즘에 이제 인식이 많이 늘어났는데 저탄 고단백질 저탄 고단 한때 이런 우리 사회도 채식주의가 많이 유행을 하고 그런 분위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좀 위험한 생각 같아요. 채식주의를 고집하는 거가. 육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덜하죠. 덜한데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면은 만성질환이 미국 건강에 가장 큰 재앙이 된 방법. 미국인들은 다른 고소득 국가의 사람들보다 더 짧고 건강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만 비중이 굉장히 높죠. 비만 비중이. 만성질환 지속적이거나 장기적인 건강 상태는 이러한 모멘텀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다른 부유한 국가들에 비해서 기대 수명이 계속해서 뒤처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기대 수명 격차의 대부분이 근로연령대 성인의 사망으로 인한 것이고 미국인들은 다른 고소득 국가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사망하고 병에 걸립니다. 비만 비중이 아주 높죠. 비만 비중이 높다는 건 심장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높고 당뇨를 앓을 가능성. 연연방기금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3분의 1이 여러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이는 또래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 식습관하고 식음료 산업 발전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것. 당뇨병 유병률도 높고 미국에서는 일부 유럽 식단보다 운동량이 적고 움직임이 적다고 합니다. 미국의 서구식 식단은 설탕 그냥 직접 섭취하는 설탕 외에 여러분들 음료라든지 음식물을 통해서 이런 섭취되는 설탕량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가공육 그리고 예방을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예방이라는 게 이제 식습관을 개선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부유한 미국인은 여전히 가장 가난한 북유럽 및
서유럽인가 비슷한 사망률을 제가 건강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음료수 이런 거 과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칼로리 식단들 대개 이렇게 보면은 미국 성인 비만율이 한 42% 정도 되니까 2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비만인 거죠. 2019년에 비해 가지고 9% 정도 늘어났으니 설탕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음료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대개 2배 정도 권장량의 2배 정도를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가당 음료세를 여러분들 징세를 해가지고 설탕 섭취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도 있지만 전국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운동이 필요한 거죠. 이번에 케네디 보건상 같은 경우가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우리나라도 이제 유명한 그런 요리업계 전문가들이 설탕을 무진장 집어넣게 하지 않습니까? 설탕을.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의사분들 가운데서도 가짜가 아니고 진짜 연구 논문 같은 걸 다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직하게 방송하시는 분들이 있대. 아주 손에 꼽을 정도로 설탕 섭취 같은 걸 굉장히 경고하는 그리고 지나치게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부분에 대한 경고 그런 분들이 있죠. 다음에 필요하면 한번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